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중동 순방을 두고서 굳이 지금 시기에 갈 필요도 없었고 막상 가서도 별로 성과도 없는 사실상 임기 말을 준비하면서 해외여행이나 갔다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작 청와대와 언론사들은 제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수많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언론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 중동 순방이 정말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언론사들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임기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문비어천가를 외치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일단 KTV 국민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거둬들였고, 그리고 그게 문재인 정부의 외교 덕분이었다라는 거죠. KTV 국민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들도 이런 식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만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거둬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듣고 있으면은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애당초 지금과 같은 시기에 중동 지역으로 순방을 간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갈 때 신형 전용기를 타고 갔었죠. 전용기를 타는 거야 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주목했던 건 지금과 같은 시국에 가는 게 맞냐 이겁니다. 이미 법원에 의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허점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죠. 심지어는 복지부가 법원조차도 똑바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잘못된 방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저런 말을 남겨놓고 중동으로 떠났던 거예요. 저는 저거부터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코로나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임기 몇 달을 남겨놓고 해외 순방을 떠났다, 과연 언론사들이, 아니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 일단 저는 저것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기 직전에도 북쪽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가지고 도발하고 있었죠. 아예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ICBM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친구들이 저런 식의 반응을 내보이니까 국제사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필이면 떠난 지역이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예멘 반군이 이런 식으로 경고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떠난 거예요. 그 좋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방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국민들의 자유가 훼손당했다라고 할지라도, 한반도가 지금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떠났다라고 한다면 뭐라도 해와야 되겠습니까? 뭔가 성과라도 얻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 UAE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UAE에 가가지고 아부다비 왕세자와 정상회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작 가가지고 왕세자를 만나지 못하고 알 막툼 총리를 만나고 온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를 보니까 출발하기 직전에 UAE 측에서 정상회담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까지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온 거예요? 전화통화를 하고 왔던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저거는 외교적 결례입니다.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한 거죠. 정상회담 못할 수도 있죠. 중동 지역이 한창 지금 불안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상회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대 국가 정상회담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왜 못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청와대한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UAE 말고 사우디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우디의 경우는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어요.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매우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궁금해지는 것이죠. 같은 중동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접이 다를 수가 있을까? 정말로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나왔던 것일까? 사우디의 왕세자가 바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은 국제사회에서 기피 대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까슈크지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유엔에서 그 사건에 대한 배우로 누구를 지목했던 거예요? 빌 살만 왕세자를
지목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진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런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 이게 정상적이겠습니까? 당연히 비정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가장 대표적인 우방 국가인 미국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비인살만 왕세자를 제껴놓고 국왕과 대화하겠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국제사회에서 기피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비인살만 왕세자, 그 왕세자가 직접 접견에 나왔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인 겁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인 거예요. 전통적인 우방국가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지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이 접견에 나왔다고 대단한 일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싸구려 지금 국민 선동을 하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집트의 경우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기서도 성과가 없으면 아예 그냥 사실상 성과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언론사들도 지금 필사적으로 이집트에서 뭔가 해냈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했다라는 거예요? MOU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MOU를 체결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외교적으로 MOU를 체결했다라는 건 상대 국가 수장에 대해 가지고 그냥 예의를 차려줬다. 이게 단 겁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계약을 맺었다. 이것이 아니라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이니까 합의해보자. 뭔가 좀 협의를 해보자. 의논해보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죠.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했던 게 뭡니까? MOU 체결.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백신 공급의 허브가 되겠다 생쇼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국제사회가 보면은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MOU를 체결했다, 이거를 가지고 대단한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떠벌리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남사스러워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가지고 한 것도 뭡니까? 이런 식으로 대단한 행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현실은 뭐예요? 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아니라 협력을 제안했다, 이게 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했어야 되는 건 지금 이 시기에 해외 순방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세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살펴본다라 그래가지고 좋아질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중앙일보가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거 보세요. 무릎까지 꿇은 김정순 여사 영부인이 달라졌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저거를 가지고 김정순 여사가 마치 달라진 것이다, 무릎까지 꿇지 않았냐, 이런 식의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지금 중앙일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중앙일보는 청와대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릎까지 꿇지 않았냐, 영부인이 이렇게나 바뀌었다, 이따위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중요한 것은 영부인이 무릎을 꿇었냐 안 꿇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줬냐 안 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입니다. 성과. 그리고 그 성과는 제가 봤을 때 청와대가 지금 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 어떤 국가도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난 뒤에 영부인이 무릎까지 꿇었다, 얼마나 감동스럽냐, 이따위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정상화가 될지, 그리고 청와대가 정상화가 될지 정말로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